경매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고 있어요. 진행자는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있는 품목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흙이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약 10조 3,410억 원이에요. 하지만 이 흙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화성의 흙이거든요. 10년, 수조원, 3번의 우주 임무가 있어야 이 흙을 지구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비싸죠? 그리고 우린 이미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어요. 2020년 7월 30일 일회용 아틀라스 5 로켓이 지구 표면에서 화성으로 발사되었어요. 이런 로켓을 발사하는데 비용은 약 1250억 원이 들어요. 로켓에는 퍼시비어런스 로버와 인제뉴어티 드론이 실려 있었어요. 비행은 약 7달 걸렸죠. 2021년 2월 18일 로켓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탐사선과 드론을 실은 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으로 발사되었죠. 이 로봇 영웅들은 음속보다 더 빠르게 캡슐 속에서 이동했어요. 아래에는 고온으로 인해 귀중한 화물이 타지 않게 캡슐은 열차폐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미션 관제센터 연구팀은 주먹을 불끈 쥐며 착지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이 전체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화물 캡슐이 일단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자 낙하산이 성공적으로 펼쳐졌어요. 낙하산이 캡슐의 속도를 초속 420m로 줄여주었죠. 하강 속도가 음속보다 느려지자마자 열차폐가 떨어져 나갔어요. 바로 이때 사람들은 캡슐 안에 놓여진 카메라와 레이더의 도움으로 화성 표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캡슐은 이미 경주장의 슈퍼카에 버금가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낙하 속도는 지상 위 9.5km에서 초속 145m로 떨어졌어요. 그 높이는 지구의 비행기들이 날 수 있는 높이예요. 약 3.5km의 상공에서 착륙선의 8개의 엔진들이 발동되었어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착륙 궤도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착륙선이 낙하산 캡슐에서 분리되었고 초속 75m의 속도로 독립적인 강하를 시작했죠. 나사의 미션 관제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상 300m입니다. 하강 속도는 초속 30m입니다. 지상 약 65m 상공에서 스카이 크레인 시스템이 탐사선을 표면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착륙 기어를 풀듯 6개의 바퀴를 풀었어요. 탐사선의 바퀴가 점점 표면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몇 미터만 더 가면 다 왔어요. 그 동시에 퍼시비어런스는 스카이 크레인의 케이블선을 끊었어요. 지구에 있던 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렸죠. 다음 순간 탐사선은 착륙선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선도 절단했어요. 그러자 날아가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착륙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붉은 행성의 표면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비싼 흙을 지구로 전달해야 하는 이 임무의 두 번째 단계는 샘플 수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지구에서 오래전에 시작되었어요. 탐사선은 43개의 티타늄 튜브를 싣고 있었어요. 각각 사람 새끼손가락만한 토양 샘플을 담을 수 있었죠. 지구 실험실에서 이 튜브를 준비하면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튜브에 공기를 약간 불어 넣었어요. 그런 다음 안에 박테리아가 남지 않도록 아세톤과 다른 화학물질로 가득한 욕조에 이것들을 씻었어요. 그런 다음 29시간 동안 150도까지 가열된 오븐에 들어있었죠. 퍼시비어런스가 이 튜브의 샘플을 수집하면 최소 10년은 보관할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밀폐된 상자에 넣어둔 달 토양 샘플은 10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었어요. 퍼시비어런스에는 샘플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장비와 분광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레이저도 있었죠. 탐사선은 고체 암석을 녹여 플라즈마로 만든 다음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토양 표본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희망했죠. 그래서 퍼시비어런스가 제제로 분화구로 착륙한 거예요. 이 분화구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만큼 넓은데 한때는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른 강바닥과 찰흙 퇴적물을 볼 수 있죠. 이것으로 과학자들은 한때 이 지역에 물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여기에서 물이 존재했던 흔적을 찾기를 희망하는 거죠. 퍼시비어런스의 또 다른 목표는 화성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쉬기 위해 그리고 로켓 연료로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탐사선은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시험의 약자인 막시를 사용합니다. 막시는 햄스터 우리 크기만한 상자인데 큰 개만큼 무게가 나가요. 목적은 화성의 공기를 지구의 공기와 비슷하게 되게 가압하고 가열하는 거예요. 상자 안에 특별한 금속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 원자 한 개가 떨어져 나와요. 그 결과 일산화탄소와 순수한 산소가 생성되죠. 만약 이 기술이 성공적인 게 입증되면 200배로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숨을 쉬고 로켓이 지구로 다시 발사될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 비용, 시공 및 유지 비용이 포함된 3조 1,036원짜리 탐사선은 2023년까지 흙과 암석 샘플을 채취할 거예요. 화성 표면에는 샘플이 들어있는 폐쇄된 튜브들을 둘 거고요. 그리고 거의 10년 후에 다시 수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은 다른 탐사선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미션을 하는데 몇 조 원이 들 거예요. 그러면 화성에 도달하는데 7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런 다음 또 하나의 복잡한 착륙이 있겠죠. 그때는 큰 바퀴를 가진 단순한 탐사선이 될 거예요. 큰 바퀴는 화성 언덕을 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큰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를 얻어 작동할 겁니다. 이 탐사선은 퍼시비어런스가 수집한 모든 샘플을 모아요. 그런 다음 농구공만한 상자에 실어서 같이 화성에 착륙할 로켓으로 운반할 거예요. 다음 단계는 이 조사 결과를 지구로 배송하는 거예요. 토양과 암석 샘플을 실은 로켓이 화성을 이륙해 그 궤도로 진입해야 해요. 다른 우주선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로켓이 샘플 케이스를 발사하면 우주선이 그걸 잡을 겁니다. 이 우주선은 엔진 시동을 걸어서 지구로 돌아갈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우주선은 도립 운반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이는 기본적으로 샘플 케이스가 들어있는 열차폐로 보호되어 있는 캡슐인데요. 캡슐이 지구의 대기를 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매우 뜨거워지죠. 하지만 보호막이 이 샘플을 보호할 거고 샘플은 유타주 어딘가에 착륙할 거예요. 샘플 전달의 전체 미션은 약 5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에야 샘플들을 연구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약 40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지적인 생물이 되기 전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이 샘플들이 10조 3,59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화성이 정말로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사람들이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붉은 행성에 도달하기까지는 몇십 년은 더 일해야 할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십 개의 로켓을 써야 할 거예요. 우선 발사 로켓의 도움으로 빈 우주선을 궤도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다른 로켓이 이 우주선으로 화물을 운반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주선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한 개의 로켓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7개월간의 화성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주선은 충분한 연구 장비, 건축 자재, 그리고 다른 보급품들을 화성에 전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린 에너지 생산을 준비해야 해요.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나 태양 전지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위한 집은 아마 지하에 만들 거예요. 화성의 대기는 태양 복사로부터 많은 보호를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피해 숨어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다음 과제는 연료와 산소 생산인데요. 막시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식량 농업도요. 사람들은 화성 땅 바로 위에 밀폐된 온실에서 식량을 재배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선 사람들은 화성을 테라포밍해야 할 거예요. 행성을 뜨겁게 달구어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현재 화성의 압력은 물을 얼어있는 상태로만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액체화시켜야 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화성의 거대한 운석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어떻든 화성을 우리의 새 집이라고 부르려면 아직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릴 거예요.